자, 어디 한번 보냐면 65페이지를 딱 보시고, 자, 칠판을 먼저 한번 간단히 한번 봐볼게요. 한 2, 3분 제가 언급을 하고 나서 답을 부르고 질문을 제가 묻겠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들어가는 게 함수의 첫 시간인데, 이 앞전에 우리가 오늘 함수의 첫 시간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었다면 합성함수를 줬을 거고, 세 번째 시간이었다면 역함수가 들어갔겠죠. 자, 두 번째 시간은 합성함수인데, 합성함수에서 암기해야 할 것은 합성함수의 계산 법칙하고 계산 방법하고,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역함수는 뭐 역함수가 있는가 봐.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은 오늘 제가 이 첫 번째 시간이 끝나면 들어갈 거고요. 자, 함수의 첫 번째 시간에서는 뭘 했느냐. 자, 첫 번째가 정의를 만약에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함수의 상등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함수의 종류가 들어갔는데, 시험 문제에 등장했을 때 중요한 것은 1번과 2번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함수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자, 함수의 정의부터 간단히 이야기하면, 함수라는 이야기는 집합이 항상 3개 나오는데, 자, x의 집합은 정의역의 집합, y의 집합은 공역의 집합. 정의역의 집합에 화살이 출발하면 화살을 맞는 것들이 있지, 그것들을 상값이라고 하는데 그 상값들의 모임은 치역. 알겠죠? 그래서 함수라는 이야기는 정의역, 공역, 치역이 나오고, 함수의 상등이라는 것은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반드시 정의역의 집합은 서로 같아야 한다. 알겠죠? 자, 정의역의 집합은 똑같으면서 반드시 같은 수에 대하여 정의역 속에 들어있는 같은 숫자에 대하여 거기에 대응하는 상값이 똑같았을 때 순서상이 같으니까 평면에다가 대응했을 때는 점들이 겹쳐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때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일치하니까 두 그래프는 뭐라고 하자? 상등이라고 하자. 알겠죠? 자, 그래서 함수의 상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 식을 만족하면 되는 거고, 자, 함수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느냐. 첫 번째가 1대1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대1 대응, 세 번째가 항등함수, 네 번째가 상수함수. 알겠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은 항등하고 상수함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1대1 대응. 알겠죠? 자, 1대1 함수란 말은 무엇이냐? 1대1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 속에 들어있는 두 개의 원소가 같지 않았을 때, 자, 거기에 대응하는 상값이 같지 않으면 이와 같은 관계식이 나온다면 이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하자. 알겠죠? 그러면 이 관계식이 나왔을 때, 자, 이 식은 1대1 함수의 정의가 되기 때문에 명제로 이야기하면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명제의 대우도 뭐가 된다? 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명제의 대우가 결론을 부정했을 때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을 것이다. 아, 이런 식의 값이 등장을 하면 이 함수는 1대1 함수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알겠죠? 그러면 어떤 만약에 하나의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려면 뭐 해야 한다? 증가만 하든가. 알겠지? 증가만 하든가 아니면 감소만 해야만이 얘가 1대1 함수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1대1 함수인데 중요한 것은 자, 1대1 대응이 됩니다. 이제 어떤 만약에 하나의 함수가 1대1 대응인 조건을 구하여라. 1대1 대응의 정의가 첫 번째 1대1 함수이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이 함수를 뭐라고 하자? 1대1 대응이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대1 함수의 정의나 1대1 대응의 정의를 알았다고 해도 시험 문제에서 그래프가 나왔을 때 1대1 함수와 1대1 정의를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시험 문제가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켜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걸 알고, 항등함수라는 이야기는 정의역 속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에 대응한다. 자, 정의역 속에 들어있는 원소가 자기 자신에 대응하면 이 함수는 항등함수라고 하죠. 자, 함수 F에 의하여 정의역 속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의 상수에 대응한다면 이 함수를 뭐라고 하자? 상수함수라고 하자.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응해, 상수함수는 정의역 속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의 숫자에 대응해 크게 어려운 그래프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럼 결국 1번과 2번의 그래프인데 2번이 1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번 문제의 1대1 대응을 잘 해석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의 첫 시간의 내용 설명이 이 정도 간략히 제가 정리해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 불러드릴게요. 자, 15번에 원주인은 오늘 영상 보내준 것 집에서 꼭 금요일날 올 때까지 풀어보고 답 불러줄 테니까 잘 맞춰. 해설지가 없으니까 원주인은. 자, 15번에 4, 그 다음에 16번에 7개, 17번에 답은 제가 칠판에다 적을게요. A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7번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까지. 7번에 답. 8번에 2번. 9번에 19번에 5번. 20번에 3번. 자, 21번에 7, 22번에 3, 23번에 20, 24번에 4, 25번에 여기 있습니다. 25번의 답은 A는 2보다 작다. 26번에 7개, 27번에 12번, 2번, 28번에 3번, 29번은 답안지 없이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30번도 제가 풀어줄 거거든요. 28번도 풀어주고 29번도 풀어주고 30번도 풀어주는데 30번은 답은 5입니다. 5. 31번에 4, 32번에 96, 33번에 72, 5번이죠. 34번에 7, 35번에 25, 거기까지입니다. 자, 얘들아, 질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근데 그 질문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질문하지 않을 문제도 상당히 풀다 보면 그런 문제들도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야 모르겠으면 질문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문제는 꼭 다시 한번 풀어봐서 해야 하고, 함수라고 해서 여기 봐봐. 함수라고 해서 뭐 정의역 찾고 공역 찾고 이런 어디에 대응이 있느냐 뭐 이런 거, 그런 것은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소 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학생들마다 각각 성향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시험 범위에 맞춰서 공부한다면 이렇게 하나씩을 전부 다 읽어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핸드폰을 떼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맞았어도 긴가 민가 하는 그런 문제 있다면 질문하는 것도 좋아요. 충분히 질문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합성함수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합성함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문자 보내실 때 2번 보내지 마세요. 한 번은 제가 잘 못 볼 수 있어요. 화면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2번 보내지 말고 그냥 한 번만 보내주세요. 핸드폰 안 갖고 왔네. 어쩐지 왜 문자가 안 들어온다 했다. 어? 30번은 누가 질문을 안 했네? 내가 아까 풀어준다고 해서 질문 번호를 안 던졌나? 그래서 안 던진 거죠, 30번. 그치? 29번도 그랬나? 28번은 그랬어요? 지금 없어, 번호가. 얘들이 잘 풀었네. 30번이 없네. 이렇게 보니까. 이 질문이 없네요. 그래서 28, 29, 30을 먼저 드릴게요. 빙고. 자, 이 문제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28, 29, 30, 1, 2, 3, 4, 5가 다 들어왔네요. 그 앞에 건 제가 시작할게요. 알겠죠? 근데 여기 봐봐. 이거 다 질문 받고 해도 시간은 충분히 10시 반 안에 끝나거든요. 지금 잠시 후에 합성함수를 제가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질문이 없는 학생 그 다음 시간 교재에 보면 몇 장 넘기다 보면 합성함수가 들어왔을 겁니다. 알겠죠? 이제 합성함수를 먼저 푸는데, 만약에 질문이 없는 학생은 합성함수를 푸는데, 합성함수에서 몇 페이지 문제를 푸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풀지 말고 몇 번을 푸냐면 5번을 푸는 겁니다. 5번을. 알겠죠? 합성함수에서 자기가 만약에 지금 문제를 푸는데 질문이 없다, 있으면 보고 없으면 합성함수에 5번을 들어가세요. 알겠죠? 잠시 후에 5번을 먼저 풀 겁니다. 자, 28번부터 제가 한번 들어갈게요.
자, 내용 자체가 이런 이야기다. 자, 집합 x하고 y가 주어졌는데 집합 x는 정의역의 집합은 x는 k보다 크거나 같고 공역의 집합은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때 함수 fx가 2차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그 2차 함수를 완전제곱으로 제가 바꿔보니까 완전제곱이면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그죠? 자, 이런 만약에 2차 함수가 나오는데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을 때 자, 꼭지점의 x좌표는 3이 되고 y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자, 다음 보기에서 맞는 것을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야. 자, 1번 문제는 1대1 함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대1 함수가 된다면 자, 그때 k가 가질 수 있는 범위를 구하여라. 자, 얘들아 간다. 자, 정의역의 원소가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k가 어디쯤부터 가져야만이 1대1 함수가 될까? 자, k가 여기를 가져버리면 정의역의 원소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함수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나와버리죠? 그럼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1대1 함수가 되려면 증가나 감소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k가 이 범위를 가지면 감소와 증가가 같이 들어왔죠. 그치? 그래서 k는 왼쪽을 가졌을 때는 절대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대1 함수가 만약에 되려면 자, k가 꼭지점을 가졌습니다. 자, k가 꼭지점을 만약에 갖든가 아니면 k가 자, 오른쪽에 있다면 k가 오른쪽에 보라색이 된다면 그때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범위는 정의역의 원소가 k보다 크거나 같다겠으니까 그래프는 뭐가 됩니까? 보라가 되겠죠? 그럼 얘는 증가하고 있는 거지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k가 꼭지점을 가지면 그때 내가 그려야 할 그래프는 노랑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것도 뭐가 됩니까? 증가함수가 되네요.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려면 k는 뭐가 돼야 한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1대1 함수가 될 조건을 구하란다면 k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명제를 보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다. 자, 니은 명제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 자,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으려면 k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어디 범위가 돼야 할까?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x의 좌표가 3이고 그때 y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문제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역의 집합은 문제 서두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겠습니까? 그치? 공역의 집합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 범위가 공역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공역의 집합이 이와 같이 주어졌다면 공역과 치역은 같아야 할 것이다. 자, 얘들아 여기 한번 가볼까요? 만약에 정의역의 집합인 x의 범위에서 k가 여기를 가졌다면 k가 이 범위가 됐다면 치역은 어디 범위가 됩니까? 이 범위만 치역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공역의 집합은 보라색 -1 이상인데 K가 여기를 가져버리면 치역은 이 범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을 수가 없죠. 그죠? 이때는 K가 오른쪽에 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K가 만약에 3을 가지면 자, K가 만약에 3을 가지면 정역의 원소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서 치역도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게 됩니다. 맞죠? 만약에 K의 값 자체가 한번 봐볼까요? K가 왼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거 절대 암기하는 거 아니다. 알았지? 1대1 함수가 되려면 꼭 진짜 K, X의 범위가 왼쪽에 있어야 한다. 안 돼요. 아시겠죠? 다 그려와야 하는 겁니다. 그려다 보면 그래프를 보면 눈에 들어와. 알았지? 자, K가 왼쪽에 있으면 자, 내가 생각하는 제한 변역은 X의 범위는 X는 K보다 크거나 같다야. 아, K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오겠네? 그러겠죠? 이렇게 들어오면 치역은 이 범위를 갖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려면 K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3보다 적거나 같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대답 한번 합시다. 이해됐나요? 됐어? 자, 그런데 3번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1대1 대응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맞죠?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지워버렸네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먼저 1대1 함수가 돼야겠네.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한다겠네. 자, 갑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가 돼야 합니다. 기억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1대1 함수가 되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이야기네. 됐나요?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이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하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됐나요?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결국 K는 얼마를 가져야 한다? 3을 가져야만이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말뜻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 한번 봐보자. 기역과 니은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K가 정역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만이 1대1 함수가 되면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겠구나. 그걸 읽어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28번이 이런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을 가면 자, 29번 문제가 자, 정역의 집합이 자, X의 집합은 정역의 집합은 A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때 자, 하나의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 fx를 다시 한번 완전 제곱으로 바꿨더니 x-2의 제곱 플러스 얼마? 6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28번과 29번이 거의 유사한 문제야. 알았지? 자, 그런데 문제 자체는 1번 문제는 이 함수가 1대1 뭐가 됩니까? 대응일 조건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그 윗줄 한번 읽어볼까요? 윗줄에 나와 있는 29번은요, 공역의 범위가 주어졌죠.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주어졌지. 근데 30번에 1번을 봤더니
공역의 집합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문자로 주어졌지? 그지?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절대 암기해서 푸는 거 아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다? x는 2다. 이 함수가 뭐 해야 한다? 1대1 대응이 돼야 한다. 자, 1대1 대응이 돼야 하니까 일단은 1대1 함수가 돼야 해. 자, 1대1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의 범위가 A가 어디에서부터 가져야 할까? 얘들아, A가 여기서부터 가져도 1대1 함수가 되는 거지? 이쪽에 A가 가져도 1대1 함수가 되겠네? 이쪽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일단 1대1 함수가 돼야 해. 그래서 자, 첫 번째 1대1 함수가 돼야 하니까 A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됐어요? 자, 이걸 1대1 함수가 될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한다?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해. A는 2를 갖든가 여기를 갖든가 여기를 갖든가 여기를 갖든가 아무데나 가질 수 있어. 2보다 크면 돼. A는. 만약에 A가 여기서 시작했다면 치역은 얼마가 됩니까? X가 A부터 시작하니까 그래프는 이 범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치역은 뭐가 되냐면 A를 대입한 FA가 뭐가 됩니까? 치역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치역이 이 범위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한다. 공역이 얼마야? FA보다 크거나 같네? 치역이 FA보다 크거나 같네? 근데 문제 1번에서 공역의 범위가 B보다 크거나 같다겠죠?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하니까 B는 뭐하고 같아야 한다? FA하고 같아야만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해되나요? 자, 얘들아, 공역의 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주어졌지? 근데 여기서 A가 여가 있다면 치역의 범위는 얘가 되는 거죠? 치역의 범위가. 그지?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과 치역의 범위가 같아야 할 거 아니야? 얘하고 얘가 같으려면은 이 범위가 똑같아야지. 그래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게 된 거지. 그지? 그래서 B는 얼마가 된다? FA가 하고 같으니까. 자, B의 값은 FA는 정리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얼마 10이 돼야 해서 결국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을 두 개 가져가야 합니다. 자, 말들 하시겠어요? 자, 이게 만약에 1번에 나와 있는 1대1 대응. 알았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좀 이따 적어 수빈아. 요거 내가 찍을 시간 만약에 드린다면 필요하다면 찍을 시간 제가 줄게요. 아니면 영상을 달라면 영상을 제가 줄게요. 가급적이면 이해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가볼게. 함수 저하고 대응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집합의 원소가 1, 2, 3, y는 1, 2, 3, 4. 자, 여기가 1, 2, 3, y가 1, 2, 3, 4. 제가 대응을 시켜볼까요? 이렇게 대응을 하면 1대1 함수가 되네요. 자, 이렇게 대응을 해도 일단은 1대1 함수가 되네요. 됐나요? 1대1 함수가 됐다는 것은 치역의 값 자체는 공역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부등호로 표현해 준다면 치역의 집합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공역의 집합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공역의 집합이 더 커야 한다는 거야. 1대1 함수가 됐다는 것은. 이해됐나요? 자, 2번 문제를 봅니다. 2번 문제는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가 될 조건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1대1 함수. 자, 갑니다. 자, 1대1 만약에 함수가 될 조건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점이 다시 2야. 1대1 함수가 돼야 해. 1대1 함수가 되려면 왼쪽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단 A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2를 갖든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됐나요? 자, 왼쪽에 있는 1번 조사했듯이 A가 2를 가져도 1대1 함수, A가 여기를 가져도 뭐가 됩니까? 1대1 함수가 되네요. 그치? 자, 1대1 함수가 됐다면 일단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요 놈을 볼 겁니다. 자, A가 만약에 X가 여가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래프의 치역은 어디 범위가 됩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죠? 자, 치역은 어디가 되냐면 요게 얼마야? 치역에서 가장 작은 수야. 됐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1대1 함수가 되려면 치역은 공역의 집합보다 작아야 한다는 거야. 같아도 됐습니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치역의 범위가 이 범위가 됐는데 2번 문제는 공역의 범위가 어떻게 나왔어요? 요렇게 나와 있네요. 공역의 범위가. 됐나요? 그럼 공역의 범위가 얘가 나왔을 때 B가 여가 있어버리면 여기가 만약에 B가 돼버리면 공역의 집합은 여기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럼 치역의 집합이 공역의 집합보다 더 커버리지 안 되는 거죠. 대응을 못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B는 여가 있으면 치역보다 더 위쪽에 있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러면 만약에 자, 공역의 집합인 자 Y의 값에서 B가 여기에 있다면 공역의 집합은 공역의 집합은 B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요거 이상이 됩니다. 치역은 FA 이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치역의 공역 속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자, 두 번째는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B가 FA보다 B가 아래쪽에 있어야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B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B는 FA보다 작아야 합니다. 됐나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1대1 함수가 되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도 된다 했지? 그죠? 이 B의 값과 FA가 같아도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등호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걸 나타내는 식의 값은 자, B의 값 자체는 얼마가 된다?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요 놈을 적든가 아니면 요걸 적든가 상관없습니다. 잠깐만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 나 봐봐. 요 그래프가 이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야. 뒤집어져 버리면 또 다르겠죠? 그죠? 절대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게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조건을 만족하게끔 찾아나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절대 문제가 바뀌어.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에서 나온 함수는 2차밖에 안 나와. 알겠죠? 그래서 따지는 방법이 정형화됐다는 거야. 맞지? 무조건 공식으로서 암기하지 말고 그래프를 움직여 가야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내용이 자,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된 조건을 구하세요. 1대1 대응이 된다면 문제는 뭐가 됩니까? 요 말하고 똑같네. 됐죠?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바로 1번 들어갈까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가 돼야 하니까 A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됐어요? 자, 기억 1번 문제하고 4번 문제의 차이점 봐보세요. 첫 번째 나와 있는 Y의 범위만 다르지 않습니까? 1번에는 문자가 뭐로 나왔고 B로 나왔고 3번은 치역의 범위, 동역의 범위가 4A가 나왔죠? 그치? 아, 그럼 뭐야? 요 자리에 4A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결국 두 번째는 4A가 뭐하고 같다?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0하고 같다. 이 두 가지를 풀어야 합니다. 됐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문자가 A, B가 서로 달랐죠? 근데 여기서는 문자가 같아버렸죠? 그러니까 이건 방정식으로서 A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정리해보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얼마? 12, 0이 돼서 자, 1차의 개수가 짝수니까 제2의 공식 쓰면 A는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16 마이너스 AC 10을 빼니까 6이 됩니다. 그런데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겠죠? 마이너스를 가져버리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A는 얼마를 가져야 한다? 4 플러스 루트 6을 가졌을 때 1대1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해됐나요? 절대 암기하지 말고 그래프를 꼭 그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혹시 필요한 친구 있으면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30번. 근데 혹시 이 사진을 찍었을 때 나중에 혹시라도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영상 보내달라고 그 영상만 이렇게 찾아서 쭉 보면 되겠지?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30번 문제를 본다. 자, 얘들아 30번 문제 빨리 해석하세요. 읽으세요. 읽고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알아야지. 만약에 자기 질문이 없는 학생은 제가 이야기했죠. 합성함수 5번 들어가세요. 5번. 일치수분을 풀고 나서 혹시 무슨 문제 있으면 복습으로 다시 정리해도 돼요. 알았죠? 안 본 것보다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자, 거기에 나와 있는 대응 관계를 제가 한번 적어보고요. 이건 수용도를 대응 관계를 몇 개 막 그려줄 수가 없어요. 거의 말로 설명해야 하니까. 혹시 이 문제가 틀린 학생은 집중을 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함수 hx가 이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면 fx 값을 적어주고요. 만약에 gx가 fx 값보다 더 컸다면 gx 값을 적어주세요.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의 조건에서 F4는 뭐가 된다? 이 나왔습니다. F4는 이 그래프는 Y는 GX야. 자, 이 그래프는 Y는 GX인데 FX는 F4가 2라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F4가 2 나왔습니다. 이 말 하나와 함수 gx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함수 h에 문제를 풀 수 있는 포인트가 이 함수가 뭐였냐면 1대1 대응이었다는 거예요. 1대1 대응의 조건이 없으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알겠죠?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자, 1대1 대응인데 어떻게 해서 함수가 만들어지느냐? fx가 대응한 놈하고 gx가 대응한 놈 중에서 아니 앞에 게 더 크면 앞에 놈을 줬고 만약에 gx 값이 대응한 놈이 더 컸다면 gx 값을 대응시키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대응시켰을 때 hx는 1대1 대응으로 가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놓고 문제는 f의 값과 h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함수를 전부 다 f 함수, g 함수, h 함수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고맙게도 함수 g는 대응 관계를 다 줬습니다. 근데 f는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를 몰라요 지금. 알겠죠? 자, hx가 1대1 대응이라고만 했지 f가 1대1 대응이란 말은 없어요. 맞습니까? 첫 번째 줄에 f가 1대1 대응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알았지? 먼저 f가 1대1 대응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대응을 내가 시키면 1, 2, 3, 4. 자, 1, 2, 3, 4. 1, 2, 3, 4. 자, 이 함수를 제가 F함수라고 하고요. 이 함수를 F함수라고 하고 이 함수를 제가 G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서 H함수를 지금 대응시켜 달라는 거야. 근데 이 H는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H함수를 대응시켜 주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 대응을 시키러 갈 겁니다. 보세요. 함수 g는 대응 관계가 나왔습니다. 1을 2에 대응하고 2가 1에 대응하고 3은 3에 대응시키고 4는 3에 대응을 시켜라. 함수 f는 4를 2에 대응을 시켜주세요. 자, 함수 f는 4를 2에 대응시켜주세요. 대응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대응을 가지고서 이 식을 이용해서 요 대응하고 요 대응 관계를 전부 다 읽어내라는 거야. 자, 칠판 봐보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말로 설명해야 해. 알았지?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자, 갑니다. 다시 한 번만 제가 읽어줄게요. 대응하는 놈 중에서 F가 크면 F 줬고 G가 크다면 G를 줬는 거야. 알았지? 자, 대응 관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대응을 시키지? 자,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죠. 누가 보입니까 지금? 4를 지금 대응시켜놨지 지금. 그치? F는 4가 2에 대응했고 함수 g는 4가 3에 대응했습니다. 자, 큰 놈을 함수 h는 큰 놈을 대응시켜준다겠지.
그러면 누굴 택해야 해요? 4는 이놈은 2에 대응했고 얘는 3에 대응했으니까 큰 놈을 대응하니까 함수 h는 4가 어디에 대응했다? 3에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가 이 보라색을 보고서 4가 3에 대응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간다. 됐니? 자, 그럼 또 한 번 가볼게요. 자, 이제 한번 간다. 3을 찾으러 갈 거야. 왜 3을 찾으러 가냐면 여가 지금 3이 대응한 놈이 있으니까. 자, 함수 h는 f하고 g 중에서 큰 놈을 대응시킨다겠다. 잘 봐라. 내가 이렇게 대응을 시켜서 지울 거다. 자, 만약에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이렇게 대응한다면, 자, 3이 1에 대응해서, 그러면 3이 1에 대응하고 3이 3에 대응했으니까 큰 놈에 대응하겠네? 그럼 함수 h는 3을 어디에 대응해요? 요 큰 놈을 값을 대응시켜줘야겠지. 그럼 3을 3에 대응해줘야 할 거 아니야. 맞습니까? 뭐 이렇게 가야 하는데 1대1 대응이란 말에 모순이 나와버리네요. 이해됐나요? 그럼 무조건 F는 3이 1에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요건 1에 대응해서는 안 되네. 이렇게 만약에 대응을 한다면 3이 2에 대응하고 3이 3에 대응해서 결국 얘가 큰 놈 아니야. 또다시 3이 3으로 가야 해. 알겠죠? 근데 1대1 대응이란 말에서 요게 또 대응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또 한 번 갑니다. 요렇게 가버리면 3이 3으로 가버리면 F도 3이 3에 대응해, G도 3이 3에 대응해. 그럼 함수 H는 3을 3으로 가야 한다는 거지. 3이 또 3으로 가야 해. 1대1 대응이 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3은 1이나 2나 3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3은 어디에 대응해야 하느냐? 3은 무조건 뭘로 가야 하냐면 4로 가야 합니다.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 한번 간다. 자, 함수 h는 3을 4에 대응하고 4를 3에 대응했어. 그러면 이제 봐봐. 이제 함수 h를 대응하려면 요 두 수가 대응하면 되겠네? 그럼 대응하는 방법은 1대1 대응이니까 일자로 대응하든가 크로스로 대응해야겠네요? 됐죠? 일자로 대응하든가 크로스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네. 됐나? 자, 그럼 한번 봐봐. 함수 g가 1이 어디에 대응했습니까? 2에 대응했죠. 그럼 자, 다시 읽겠습니다. 함수 h는 1과 2가 1이나 2에 대응하는 거야. 알겠죠? 1이나 2에 대응하니까 F함수하고 G함수도 1과 2는 대응한 숫자가 1 내지 2밖에 안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함수 G는 1이 2에 대응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수가 1에 대응했어. 근데 G가 1을 2에 대응했기 때문에 결국 1은 2로 대응하는 겁니다. 큰 수로 대응하는 거니까. 만약에 1이 1로 갔다고 해도 G는 1을 2에 대응시켰기 때문에 무조건 함수 H는 1이 2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대응 때문에 결국 뭐 해야 한다? 1은 뭘로 가야 한다? 2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1이 2로 가니까 2는 무조건 1로 가는 거야, 지금.
자, 반응 보이자. 됐나요?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선생님 2가 1로 대응했네요. 2가 1로 대응했어요. 그럼 여기 2가 1로 대응했으니까 여기 2가 2로 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가 2로 가면 요놈이 2가 2로 갔겠지. 큰 수에 대응을 하는 거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자 2가 1로 대응했기 때문에 이것도 1로 갔으니까 요것도 1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대응한다면 2는 무조건 1로 가야 할 것이다. 됐나? 자, 그럼 이제 2를 대응하러 갈 겁니다. 1은 2로 갔어. 1은 2로 갔어요. 자, 여기 있는 1이 2로 갔으니까 얘들아 요렇게 대응을 해도 1은 2로 대응하는 거지 큰 놈에 대응하는 거니까 맞나? 함수 f가 1을 1에 대응하고 함수 g가 1을 2에 대응하면 큰 수가 2니까 1은 무조건 2로 가게 된 거야. 자, 또 한 번 봅니다. 선생님 얘가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이 2로 갔고 1도 2로 갔으니까 결국 1은 2로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F의 1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F의 1은 1에 대응해도 되고 F의 1은 1에 대응해도 되고 F의 1은 2에 대응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안 나와요. 아시겠죠? 됐나? 그러면 이렇게 대응을 했을 때 자, F2는 얼마다? 무조건 1로 갑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H3 무조건 4로 가겠지? 그래서 결국 합은 얼마가 된다? 5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응 규칙을 천천히 읽어야지. 그러니까 이거 한번 봐봐라. 하나씩 자기가 찾아나가는 연습을 해야 해. 알았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암기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31번에서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어차피 질문이 좋았는데 그래도 28, 29, 30에 비해서 31, 2, 3, 4, 5번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1번에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질문했다면 나의 명제나 아니면 계산을 뭔가 잘못하지 않았을까? 자, 가의 명제 봅니다. 자, 가의 명제를 질문한 학생 31번 문제를 보세요. 이 가는 1대1 함수가 됩니다. 1대1 함수가 되니까 이 수의 값들이 대응하는 것들이 전부 다 달라요. 맞죠? 자, 혼이나 요거 질문한 수 몇 가지야? 세 가지. 그럼 요거 대응하는 방법 두 가지죠. 1대1 함수는 얘가 대응하면 얘가 대응해서는 안 돼. 두 가지. 그러면 얘가 대응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한 가지. 그래서 가의 조건을 만족한 함수는 6가지가 됩니다. 자, 얘들아 나의 함수 찾으러 갈게요. 자, 문제를 바꾸겠습니다. 칠판 봐봐. 집합 x의 원소가 0, 1, 2다. y가 9까지다. 자, 이 집합 x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0, 1인데 y는 0에서 9까지 10개의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나에서는 만족한 함수가 x의 값이 더 크면 y의 값이 더 크지?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입니다. 오케이? 자, 친구 한번 봐보세요. 혹시 이거 질문한 학생 뭘 생각하냐면 조합을 우리가 떠올려야 해. 조합을. 자, 자, x의 값이 크면 큰 놈보다 대응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대응한 것보다 0이 대응한 숫자가 더 커야 합니다. 0이 대응한 숫자보다 1이 대응한 숫자가 더 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자, 희주야 0에서 9까지 마음에 드는 숫자를 택해봐라 그랬더니 희주가 1과 3과 8을 택했네요. 만약에 희주가 1, 3, 8을 택했다면 정역의 원소가 3개니까 이 공역의 원소 중에서 화살을 맞는 건 3개밖에 없어. 알겠죠? 그럼 희주가 요 3개가 화살을 맞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대응 관계는 이것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 자체가 자 봐라. 만약에 이와 같은 조건에서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정의역의 원소가 3개니까 이놈들한테 화살을 맞을 3개만 선택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여기서 3개 선택하려니까 너무나 복잡하지. 아니면 손가락으로 세든가 10개에서 3개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조합으로 계산을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야. 됐습니까? 이해됐나? 그럼 얘가 얘기 한번 본다. 아, 그러면 뭐야? 나는 여기 있는 화살이 3개 있으니까 정역의 원소가 3개 있으니까 여기서 화살 맞은 놈 3개만 선택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원소가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죠? 그럼 3개에서 3개를 선택한다. 3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하나 방법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렇게. 맞나? 내가 이렇게 간다. 만약에 정의역의 원소와 현실성 있게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그럼 공역의 집합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정의역의 원소가 3개니까 화살을 3개가 맞겠지. 그럼 3개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선택해서 4개를 선택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화살 맞는 놈이 3개를 뽑아야겠네. 조합으로 넘어가서 4를 읽어내는가. 아시겠죠? 그 방법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해 봤을 때 31번에 대한 질문은 나의 명제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된다면 질문을 하지 않았겠느냐. 자, 다의 명제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이 대응한 거하고 1이 대응한 게 반드시 0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대응을 시키세요 라는 이야기야. 자, 호진아, 요게 대응하는 방법 몇 가지 있어. 자, 2개 더해서 0이 되는 방법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어디에 대응해야 할까? 1이야. 요게 1이면 요게 또 얼마에 대응해야 해? 또 더해서 0이 되는 방법이 또 있을까? 0하고 0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요 식만 만족하면 돼. 마이너스 1과 0과 1, 마이너스 1, 0과 1이 있는데 요렇게 대응해.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에 대응하고 1을 1에 대응하면 되겠네? 이 식은 만족하네? 됐나? 그러면 0은 어디에다 대응하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0이 대응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하나, 둘, 세 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은 함수가 몇 가지 나옵니까?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0이 대응할 때마다 함수가 하나씩 등장하는 거니까. 알았지? 그럼 여기 세 가지, 이것도 바꿔지면 세 가지. 자, 마이너스 1도 0을 대응하세요. 1도 0을 대응하세요. 그럼
뭐가 돼? 이게 0을 대응해야 할 거 아니야. 0이 이렇게 대응해도 되겠네. 함수. 이렇게 대응해도 함수. 이렇게 대응해도 함수가 되겠네. 0이 대응하는 방법은 또 세 가지. 그래서 C는 몇 가지가 된다? 9가지의 함수가 나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우리 지금 빨리빨리 대답하자.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32번 들어갑니다. 자, 혹시 제가요 32번을 자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32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유연씨 3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집합 x의 원소는 1, 2, 3, 4인데 x에서 x로의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습니다. 집합 x가 정의역의 원소도 1, 2, 3, 4 공역의 원소도 1, 2, 3, 4 자, x에서 x로 가는 하나의 함수가 있는데 그 다음 말 봐보세요. 중간에 집합 x의 모든 원소는 다음 등식을 성립해야 한대요. 됐어요? 자, 그럼 x에다 모든 정의역 원소를 다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한다는 이야기네. 자, 그래서 집어넣겠습니다. x자리에 1 집어넣습니다. x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주어진 식은 얼마야? 1 플러스 f1은 얼마다? 4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그러면 f1은 얼마가 됩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네요. 그럼 1이 대응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죠. 3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 대응시켜야겠습니까? 그래서 정의역의 모든 수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합니다. 집어 넣어봤다면 이 식을 읽어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모든 원소가 있으니까 2를 집어넣습니다.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f2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뭐야, f2는 2보다 크거나 같네? 그럼 2가 대응한 수는 2나 3이나 4로 가라는 이야기네? 그치? 몇 가지야? 3가지. 자, 3을 집어넣습니다. 3을 집어넣으면 F3은 4보다 크거나 같다. F3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이 대응한 수는 1, 2, 3, 4 다 대응하네요. 자, 4를 집어넣습니다. 4 플러스 F4가 4보다 크거나 같다. F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여기에 0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F4는 4가 대응한 수야. 4가 대응한 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4는 1, 2, 3, 4에 다 대응하겠네요. 그러면 자, 유연씨 1이 대응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2가지. 2가 대응하는 방법은 2나 3이나 4, 3가지. 3이 대응하는 방법 4가지. 4가 대응하는 방법 4가지. 그래서 함수가 대응하려면 정의역의 원소가 다 대응해야겠죠? 그럼 16 곱하기 6 그래서 얼마입니까? 96가지의 함수가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만약에 이 문제를 실수해서 틀리거나 못 풀었다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과연 문제에서 나와 있는, 자, 여기 봐라. x 곱하기 f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정육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자, 보겠습니다. 자, 집합 x가 있는데 정육소리 되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이 식을 만족해야 해. 정육의 모든 원소가 성립해? 그럼 집어넣어볼까? 그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아예 먹어서 이렇게 나가구나. 그걸 읽을 수가 있는 건데 집어넣지 않고 이 답을 어떻게 찾을까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말뜻 아시겠어요? 반드시 문제에서 시키는 걸 해야 한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잠깐만 나와봐. 얘들아, 오늘 합성함수가 안 들어가면 금요일날 합성함수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금요일날 첫 수업에 합성함수를 시작할 겁니다. 자, 어디 내용을 보냐면 3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3번도 본다. 135 1이 대응한수, 3이 대응한수, 5가 대응한수. 이 값이 246 2가 대응하거나 4가 대응하거나 6이 대응한 수의 값이 곱이 똑같아야 합니다. 자, 얘들아 나봐봐. 이건 x1이 대응한 놈이야. x3가 대응하고 3x5가 대응하고 x2가 대응하고 x4가 대응하고 x6이 대응하니까 이런 수들이 나올 수 있는 수는 자, 어떤 수예요? 여기서 대응을 시켰다는 이야기네요. 자, 갑니다. x 1, 2, 3, 4, 5, 6이 대응할 수 있는 수는 이 숫자야. 됐나? 이 숫자인데 3개가 대응하고 여기서 3개 대응한 숫자의 곱이 똑같아야 해. 그럼 이 6개의 숫자 중에서 어떤 숫자 3개를 곱해야만이 똑같은 수가 될까? 그것은 눈에 쉽게 보일 수 있죠. 얼마예요? 이렇게 곱해주면 얼마야? 36이죠. 이렇게 곱해줘도 36이잖아. 이해됐나?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수가 어디에 대응한다? 149에 대응을 한다면 이 숫자 3개의 숫자는 어디에 대응해요? 2, 3, 6에 뭐 해야 합니까? 대응을 해야겠네요? 됐나? 그럼 희주야, 이 3개의 숫자가 여기에 대응해야 해. 자, 요놈이 대응하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여기 대응한 놈이 2가지. 여기 대응하는 놈은 1가지네? 그럼 요 3개가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6가지네요? 그럼 요 3개의 숫자가 또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도 6가지가 되겠네? 6가지인데 전부 다 대응해야만이 함수가 되는 거죠. 곱해주니까 몇 가지야? 36가지. 됐나요? 그런데 이 숫자가 149가 아니라 이 숫자가 236에 대응을 하고 이 숫자가 149에 대응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또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면 36가지가 되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함수의 가지수는 72가지의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자,
집합 X의 원소가 1, 2, 3. 집합 Y의 원소가 A, B, C에 대응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X에서 Y로의 함수를 대응하는데 3은 무조건 C에 대응을 시켜주세요 라고 문제에서 줬네요. 맞죠? 그런데 얘는 무조건 1로 대응해야 해. 그런데 뭐가 됩니까? Y의 집합과 fx, x는 집합 x의 원소. 자, 요 집합이 무슨 집합이에요? 요 말이 무슨 집합입니까? 정역 속에 들어있는 원소가 함수 f에 의해서 대응하는 수의 값을 원소로 가죠. 정역의 원소가 함수 fx에 의해서 대응하는 수가 원소야. 요거 치역이에요. 치역. 요거 치역이에요. 이해됐어요? 뭐야? 공역의 집합과 치역의 집합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자, 공역의 집합과 치역의 집합이 서로 같지 않다. 그럼 봐봐. 공역의 집합이 A, B, C니까 치역 1, 2, 3들이 맞는 게 1, 2, 3이 화살을 맞히는 게 A, B, C 모두만 안 맞히면 되겠죠? 그러니까 3이 C로 갔으니까 1과 2가 모두 3으로 가고 1이 B로 가고 2가 C로 가고 막 이렇게 따져도 답은 나오겠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치역이 같지 않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함수 중에서 뭐가 됩니까? 공역과 치역의 집합이 같은 함수를 빼버리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나는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은 함수를 찾잖아. 그럼 만들 수 있는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됐나요? 자, 갑니다. 네, 정연아.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가지수는 몇 가지를 만들 수 있을까? 몇 가지야? 다시 못 들었어요. 왜 27가지예요? 3은 벌써 C로 갔는데 3은 문제에서 C에 대응시키라고 이야기했죠? 3은 무조건 C로 가 있어야 해요. 그럼 내가 이제 함수를 만든다면 이 두 숫자만 대응을 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대응하는 방법 몇 가지야? 3가지. 2가 대응하는 방법 3가지니까 몇 가지예요? 9가지의 함수를 만들 수 있죠. 됐나요? 그런데 이때 공역과 치역이 같아버리면 안 돼. 자, 간다. 1, 2, A, B, 3은 C가 이렇게 있으니까 1, 2, 3, A, B, C. 한번 봐보세요. 자, 3은 C로 갔습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해. 그럼 1과 2가 대응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3은 무조건 C로 갔기 때문에.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는 몇 가지야? 2가지 함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9가지에서 2가지를 빼버리면 7가지의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잠깐만, 이걸 C로 가서는 안 된다. 자, 1과 2가 둘 다 C로 갈 때, 1이 B로 갈 때, 2가 C로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찾으러 가면 안 돼. 알겠죠? 그것은 정역의 원소나 공역의 원소가 많았을 때 절대 찾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자, 35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35번 문제는요. 자, 정역의 집합과 공역의 집합이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가의 조건은 특이하게 읽을 것도 없어요. A집합에서 A집합으로 가는 함수라고 이야기했어. 맞나? 자, 가의 집합은 더 이상 읽을 것도 없다. A에서 A로의 함수야? 그럼 뭐 A집합의 원소가 A집합에 대응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의 원소입니다. 나의 조건을 보면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하고 같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함수를 가지수를 구해내라는 거야. 자, 얘들아, 요 식이 나왔을 때 요 앞에 한글이 또 있어. 뭐라고 나왔어? 한글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집합 A의 모든 원소 X가 이 식을 만족한대. 그럼 잠깐만 나와봐요. 문제를 읽어보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이 식을 만족한다. 아니, 몰라도 된다니까. 모든 원소가 이 식을 만족한다면 너희들이 질문하기 전에 과연 모든 원소를 여기다 집어넣어봤는가? 집어넣어봤는데 못 찾았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지? 아니, 모든 X가 이 식을 만족한다 했는데 집어넣지도 않고 답을 어떻게 찾지 하고 고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반드시 읽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모든 원소를 제가 집어넣어 볼 거예요. 마이너스 2부터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얼마? 2.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간다. 제가 마이너스 1을 그냥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됐죠? 자, 그럼 아무 수나 다 집어넣어봐. 근데 그 수 중에서 2를 이제 한번 집어넣어 볼 거야. 2를 집어넣으면 좌변은 f의 마이너스 2고 우변은 마이너스 f의 얼마? 2야. 보세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하고 2를 집어넣은 거 식이 똑같지 않습니까? 맞죠? 얘 마이너스가 어디로 갔어? 이 마이너스 2가 1로 붙으면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은 식이야. 됐나? 그럼 내가 만족하는 식은 뭐만 만족해주면 돼요. 그래, 파랑이나 연두 중에서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자, 말뜻 알겠나? 호진이 말뜻 알겠어? 얘하고 얘가 같다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자,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의 1은 뭐하고 같다?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 1 집어넣습니다. 1 집어넣으면 f의 마이너스 1은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f1이에요. 호진아, 이 두 개는 서로 같아, 틀려? 같으니까 이거 하나만 만족하든가 요거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면서 대응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0을 집어넣어 볼 겁니다. 왜? 아니, A집합 속에 있는 모든 원소를 집어넣어야겠어요. 자, 0을 집어넣는다. 가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이나 0이나 똑같지. 우변 마이너스의 F0이야.
요 말은 뭐가 됩니까? 넘어가면 2 곱하기 F0이 0이야. 이 말은 F0은 0, 0은 0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가본다. 봐봐, 얘가 만약에 시험장에 가면 함수의 가지수가 나와요. 이런 거 절대 안 나옵니다.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런 가지수는요, 등장을 안 시킵니다. 말뜻 알겠니?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읽어내는 연습을 하라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들에게 누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에서 틀렸냐가 중요한 거야. 이것을 문제에서 시키는 것을 했느냐? 그럼 정말 틀렸다면 정말 아까운 거지. 그치? 근데 이 과정이 없어. 이 과정이 없으면서 문제를 틀렸다. 문제에서 시키는 것을 하나도 안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차이점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 됩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라니까. 문제 생각해봐봐. 문제는 한 줄 내지 두 줄이야. 수학이 국어같이 지문이 10개씩 나온 건 아니잖아. 한 줄 내지 두세 줄밖에 안 되는데 그 말 뜻을 정확히 꼼꼼히 읽어나가면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볼 거야. 자, 호진아, 요걸 만족한다. 무조건 0은 0으로 가야 해. 0은 무조건 0으로 가겠네요. 0은 고정됐습니다. 자, 이 문제 틀린 학생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얘하고 얘가 부호가 뭐예요? 반대예요. 아시겠어요? 2가 대응한 수와 마이너스 2가 대응한 수는 부호가 반대로 대응해 달라는 거야. 알았니? 유연아, 얘가 일로 가면 마이너스 2하고 2는 대응하는 수가 부호가 반대로 대응시켜 달라는 거야. 자, 요게 마이너스 2로 가면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해? 2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됐나? 요게 마이너스 1로 가면 2는 어디로 가야 해? 1. 요게 1로 가면 2는 어디로 가야 해? 요게 2로 가면 요 놈은 어디로 가야 해? 마이너스 2로 가야겠지. 자, 이거 봐요. 요게 0으로 가면 2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렇지, 부호가 반대인 수 마이너스 0으로 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0이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됐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대응하는 수가 딱 마이너스 2가 대응을 딱 해버리면 이 새끼가 대응하는 방법은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알겠죠? 이게 대응을 해버리면 얘는 무조건 자동으로 대응된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가 대응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5가지예요. 이게 5가지를 대응할 수 있어. 그럼 얘는 자동으로 반대인수로 가야 해, 무조건.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대응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도 대응하는 방법이 반대로 가야겠지. 그럼 이게 대응하는 방법도 몇 가지예요? 5가지죠. 그런데 0은 대응하는 방법이 0 하나밖에 없죠. 그럼 전부 다 대응을 해야 하니까 몇 가지가 된다? 25가지의 함수를 대응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봐봐.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줘야 한다. 자, 여백이 조금 남아서요. 제가 어디 한번 가보냐면 24번을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얘들아 24번을 해석을 잠깐 하고, 알겠죠? 24번 해석을 잠깐 하고, 자, 이것만 한번 볼게요. 혹시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집합 x하고 집합 y가 나와 있을 때 fx는 1차 함수입니다. 맞죠? 1차 함수인데 가의 조건과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a와 b를 구하라. 가의 조건은요, 너무나 많이 봤네요. x1과 x2가 달라. 근데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달라요. 1대1 함수입니다. 맞나? 1대1 함수야. 가는 1대1 함수라는 걸 다 읽어요. 자, 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얘가 요거 무슨 집합이야? 치역의 집합이라겠죠? 이게 치역의 집합이에요. 야, 봐봐. 아까 이야기했잖아. 함수는 직접 대응하면 공역의 집합과 치역의 집합 중에서 누가 더 크다고 했어? 공역과 치역. 원래 함수는 공역의 집합이 커요? 치역의 집합이 더 커요? 공역의 집합이 더 큰 거죠. 말뜻 알아요? 원래 함수는 공역의 집합이 치역의 집합보다 더 큽니다. 근데 공역이 이 문제 나는 치역이 더 컸대요. 원래 공역이 원래 함수는 이 말은 당연한 말이니까 생략이 된 거야. 자, 치역의 집합은 공역의 집합에 당연히 원래 포함이 돼 있어야 해. 이건 원래 전제 요건이야. 알았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공역이 치역에 포함이 된대.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야? 결국 두 집합이 뭐였다는 거예요? 같은 집합이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조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말은 공역과 치역의 집합이 같은 집합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야. 잠깐만요. 이해되나요? 요 말의 의미 해석이 되죠? 원래는 공역의 집합이 큰 거야. 근데 치역의 집합이 더 컸다는 것은 두 개가 같은 집합일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의 조건은 얘들아 1대1 함수. 나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 그럼 결국 24번 문제는 무슨 이야기야? 가에서 1대1 함수, 나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 1대1 대응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잠깐만, 됐죠? 1대1 대응이야? 빨리 떠올려봐. 1대1 대응. 희주야, 어떻게 해야만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어요? 1대1 대응을 만들려면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졌을 때 정의역의 집합이 0과 3, 공역의 집합이 2하고 8. 자, 정의역의 집합이 0과 3, 공역의 집합이 2하고 8. 자, 그러면 정의역과 공역의 집합이 주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정의역의 집합과 공역의 집합이 주어지면 사각형을 만듭니다. 정의역의 집합을 얼마야? 밑변. 공역의 집합을 높이. 사각형을 만들어서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이 2에서 8이니까 치역도 2에서 8을 가져야 해. 그러려면 반드시 그래프는
대각선의 끝점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두 점을 지나가든가 이 두 점을 지나가야 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 제일 마지막 줄에 A가 무슨 수야? 양수라고 했잖아. 아, 양수하겠습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F0은 2고 F3은 8이었습니다 라는 조건을 만족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잠깐만 말들 알겠나요? 그럼 A가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fx가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2 나왔다. 예를 든다면 자,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금방 이야기했듯이 자, 반드시 대각선의 꼭지점을 지나가야 한다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여기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A라고 놓고 여기다 B라고 놓을까요? 근데 A는 제가 양수라고 이야기해 줄게요. 그럼 뭐가 돼? 이 함수가 이제 정의역과 파란색을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있었다면 이 함수는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꼭지점을 두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A가 양수야? 아래로 볼록이 되네. 그런데 1대1 대응이 돼야 해. 아래로 볼록이 되면서 요 두 점을 지나가야 해. 알겠죠? 그렇게 대응을 시킨다면 그래프의 모양은 폭은 무시하세요. 요렇게. 말든 이해되나? 요렇게. 그래서 이 함수는 F0이 2고 F의 3이 8입니다. 해서 연립방정식으로서 AB를 읽어내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1대1 대응은 정의역이 윗변, 공역의 집합이 높이. 그래서 반드시 대각선의 끝점을 지나가야 합니다. 자, 제가 잠시 후에 이제 해설기를 드리겠지만 몇 번 문제를 제가 드리냐면요. 자, 20번 문제를 하나를 풀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합성함수로 넘어갈게요. 호준아, 뒤로 넘겨줘. 정호야, 좀 이따 뵐 때 나는 합성함수 내가 좀 잘하니까. 자, 20번 문제를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왜? 힘들어? 응? 그렇지. 자, 얘들아, 요 부분만 하나만 잘 봐보자. 자, 20번 문제는요. F0은 0이고 자, F에 10n 플러스 P면 F에 10n 곱하기 P면 Fn 플러스 자, 만약에 우리가 함수의 정의
함수의 상등, 함수의 종류를 배웠다고 해서 이 문제가 이 왼쪽에 해당되느냐? 아니죠. 그죠? 어떤 하나의 함수가 있대요. 이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는 이렇게 대응을 시켜주겠다는 이야기야. 알았니? 이렇게 대응을 시키겠대. 이렇게 대응을 시킬 테니까 기억, 미음, 디귿에서 맞는 걸 찾아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알게 한번 있다. 눈치를 챈 학생은 빠른 시간 안에 영 풀다 보면 눈치가 채워집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말은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일단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기억, 니은, 디귿이 이식을 써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한번 찾으러 갈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무슨 단어 문제냐? 함수의 정의 문제예요. 정의 문제. 함수를 이렇게 규칙을 만들겠다. 그때 이 규칙에 의해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구하여라. 자, 갑니다. F의 얼마 12를 대응해라. F의 12야? 근데 이건 쓸 수 없잖아. 그럼 요거 써야지 뭐. 그죠? F의 12예요. F의 12는 얼마가 된다? 10 곱하기 얼마? 10 곱하기 1 플러스 2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됐나요? 이렇게 표현되면 얘는 뭐다? F에 이 자리에 1이 들어가고 이 자리에 P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표현되네요. 됐어요? 근데 내가 F1을 찾아야겠는데 F의 1이 없네요? 그럼 계산하려면 이거가 F1이 없으니까 요 놈을 또 써야지. 그죠? 자, F1을 계산하러 갈 겁니다. 자, 1은 뭐하고 같다? 1은 얼마가 됩니까? 10 곱하기 얼마야? 0 플러스 얼마가 된다? 1이다.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됐나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자, 얼마가 됩니까? F에 N자리에 0이 있고 P자리에 1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F0이 얼마 나왔습니까? 0 나왔네요? 0에다 1을 더하니까 이건 얼마야? 1이야. 그러면 이 말은 F1은 1이고 그 다음에 뒤에 2가 더해졌으니까 이 식의 값은 얼마다? 3이구나 라고 해서 기억명제는 맞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면 과연 시키는 것을 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 알겠니? 문제에서 시키는 것을 막 해나가야 해, 자기가. 과제문이 됐을 때 틀려도 상관없어. 문제에서 답은 도중에 못 찾을 수 있어요. 시키는 것을 계속 해나가면서 내가 거기에서 했는데 못 읽었다. 그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집어넣지 않고 하라는 것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들어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절대 시험장에서. 알았지? 절대 과제문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명제. 자, 니은 명제는 F에 8 곱하기 123 이거의 값은 자, 8 곱하기 F의 123하고 값이 같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계산할 겁니다. F의 8 곱하기 123은 얼마냐면 984가 나옵니다. 됐나요? 자, 계산합니다. 984 얼마야? 10 곱하기 98 플러스 얼마? 4. 됐어요? 오케이?
자, 이것은 얼마야? N자리에 98, P자리에 4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F의 98은 다시 정리하면 10 곱하기 9 플러스 얼마? 8. 그럼 얘는 뭐야? F9 플러스 얼마? 8. 9가 얼마지? 문제 없어요. 9는 10 곱하기 0 플러스 9가 돼서 이렇게 표현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N자리에 0이 있으니까 이 말은 F0 플러스 9가 돼서 이렇게 적어지겠네요. 됐나요? 그럼 F의 0이 0이니까 얘는 9 플러스 8이 되는 거야. 됐나? 그러면 요건 뭐야? 9 플러스 8이야? 뒤에 4가 더해져서 이거 얼마예요? 21 나오네요. 됐나요? 오케이? 풀다 보니까 눈치가 보이지? 그치? 자, 간다. F12야? 답이 1 플러스 2예요. 984야? 합이 21이지만 계산 과정에서 9 플러스 8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야? 이 함수는 정의역의 원소가 주어지면 정의역의 원소에 사용되는 숫자의 값들을 전부 다 더해서 대응을 시키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얘들아, 그럼 얘는 뭐야? 숫자 대응하면 얼마입니까? 6에 대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6이니까 48이어서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이 틀리기 때문에 미음 명제는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디귿 명제는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느냐? 자, 얘들아, 디귿 명제 괄호 안에 있는 수 정리해봐. 100 곱하기 A 플러스 10 곱하기 B 플러스 C지. 얘가 뭐야? 이거 아니야? 그죠? 우변에 있는 수는 뭐예요? 괄호 안에 있는 수 예쁘게 정리하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수가 대응하는 수는 어디에 대응하는 거야? 사용된 각 숫자의 합에 대응하는 거 아니야? 얘는 뭐가 됩니까? C 플러스 B 플러스 A에 대응하겠죠? 그 좌변과 우변이 대응한 수가 똑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씀 이해돼? 잠깐만, 아셨어요? 꼭 그렇게 연습을 해야 한다. 알았지? 반드시 그걸 해보셔야만이 다음에 문제가 변형돼도 우리 친구들이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좀 시간은 조금 빡빡했고요. 네. 우리 친구들 아까 제가 5번 풀라고 했는데 5번은 너무 좀 과하네요. 자, 76페이지에 자, 4번 문제 보세요. 76페이지에 4번. 오늘 이 시간에는 4번까지 제가 정리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혹시 들어 부교재나 학교 프린터에서나 학교에서 프린트가 나오거나 부교재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크게 변형시키지 않는 유사한 문제가 나온다면 누구든지 웬만하면 접근할 수 있죠.
그죠? 그냥 반드시 모든 문제를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문제를 항상 잘 읽고 여기 있는 4번 문제는요. 혹시 틀린 친구가 있다면요. 배우시면 됩니다. 배우기 전에 자기가 판단해버리면 그것같이 좋은 건 없죠. 야, 요즘에 너희들 저녁에 잠잘 때 모기한테 안 물리니? 난 계속 모기한테 물려서 3시, 4시면 잠이 깨요. 2시에 자도 3시, 4시에 깨고 나만 물어, 나만. 어제도 내가 2시인가 잤는데 3시 50분에 너무나 아파서 눈을 떴어. 그랬더니 4군데를 다 물어놨더라고. 그래서 저녁 아침 7시까지 잠을 못 잤다니까. 저기 몇 번까지야? 한번 봐봐. 합성함수가 몇 번까지야? 수요일날, 금요일날 14번까지만 풀어오세요. 합성함수 14번까지만. 그래서 금요일날 14번까지 6시 반이 되면 바로 그 수업을 제가 수업을 할 거예요. 알겠죠? 6시 40분, 6시 반부터 그 수업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은 여기보다 질문이 더 적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늦어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끝날 겁니다. 그럼 8시부터 이제 빨리 끝내놓고 나머지는 다음 주 월요일로 과제물로 넘겨놓고 이제 올림푸스나 못했던 거 주말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부분하고 여감수하고 고난이도가 이제 들어갈 거야. 다시 또 도형이 이름부터 반복해 나갑니다. 또 반복을 시킬 거예요. 그때 또 잘 풀면 되지 또. 자, 갑니다. 여기 볼게요. 기억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희주야? 응? 기억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우리 친구들, 자, F함수하고 G함수가 있는데 F하고 G가 모두 항등함수이면 G 서클 Fx는 항등함수일 거다. 맞아 틀려? 맞죠? 그지? 한번 봐볼게요. 기억 명제에서 F하고 G가 항등함수면 G 서클 F도 항등함수가 나올 거다. 야, G 서클 F 누가 먼저 나왔어? F 함수가 먼저 나온 거야? G 함수가 먼저 나온 거야? F 함수가 먼저 나온 거야. 합성함수에서. 그래서 자, 1, 2, 3 1, 2, 3 그 다음에 1, 2, 3 이게 F 함수. 그 다음에 이것도 얼마? G 함수. 그래서 대응관계가 보면 F하고 G가 항등함수야. F하고 G가 항등함수면 합성해도 뭐가 됩니까?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죠? 이거 항등함수였다는 이야기가 맞았죠. 말뜻 이해돼요? 자, 갑니다. 디귿명제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게 F함수고, 우리가 이런 함수는요, 만들면 좋겠지만, 우리가 방학 때 결국 올 겨울에 배우고 나서 근 7개월 정도 안 하다가 방학 때 잠깐 배웠다고 해서 이 함수를 만들 수 있을까? 만들면 좋죠. 시간이 허락이 많이 있었으면 아마 만들었을 거야. 선생님이 좀 빠른 시간 안에 보라고 했기 때문에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만약에 못 만들었다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 명제는 뭐가 됩니까? 기억과 디귿은 정반대죠. 기억은요, F하고 G가 항등함수였을 때, F하고 G가 항등함수였을 때, F하고 G가 항등함수이면 합성함수는 항등함수가 맞지. 근데 디귿 명제는 그 명제의 욕이잖아요. 자, 어떤 함수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야?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왔대. 그럼 그 두 개가 과연 항등함수일까? 자, F하고 G가 이렇게 나오면 합성함수가 항등함수 나오죠? 그지? 그럼 이때는 F하고 G가 항등함수였다는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함수 합성해 보세요. 1은 1로 갔죠. 2는 2로 갔죠. 3은 결국 자기 자신에 간 거 아니야. 아니, 이 두 개 합성하니까 항등함수가 나왔잖아. 그죠? 그런가 해서 두 함수가 항등함수입니까? 아니죠.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기억은 창이지만 디귿은 고짓이었다는 거야. 어떤 두 개의 함수가 합성함수이면 두 함수가 항등함수이면 합성함수도 항등함수가 된다. 그러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됐나요? 자, 마지막입니다. 니은. 야, 우리 희주가 앞에 있네. 희주야, 요감수가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지? 요감수가 존재하려면 어차피 시험 보면 함수 다 들어가잖아. 그죠? 요감수가 존재하려면 딱 하나 있잖아요. 1대1 대응. 아니, 이렇게 대응하면 여감수가 나와 안 나와? 이렇게 대응해버리면 여감수가 나와 안 나와? 이 새끼가 대응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감수가 나오려면 무조건 1대1 대응이 돼야 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여감수가 나오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한다. 자, 우리가 배웠던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좀 빨리 떠올려야 합니다. 어떤 함수를 합성해서 합성했으면 항등함수야? 두 개의 함수가 합성을 했다면 항등함수가 나왔다. 두 함수는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요감수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두 개의 함수가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오면 두 함수는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여감수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보세요. 함수 G는 여감수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함수 F도 여감수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야! 여감수가 있다는 말은 둘 다 무슨 함수였다는 거야? 1대1 대응이었다는 거지. 그죠? 이해되나요? F하고 G가 여감수가 존재해요. F하고 G가 여감수가 존재했다는 것은 1대1 대응이었다는 거야. F하고 G가.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가 항등함수였다는 것은 두 함수가 뭐가 됩니까? 여감수가 존재하니까 1대1 대응이었다는 겁니다. 말씀 이해되나? 오케이?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애가 금요일 날 올 때